하이닉스 부분은 기존에도 이제 질문 주셨어요. 어젠가 그제 질문 주셨어요. 어떤 질문 주셨냐면은 하이닉스에 있어서 지금 뭐 솔직히 뭐 반도체 업황 안 좋다 그러고 굉장히 힘겹다 그러는데 그게 안 좋다는 쪽도 있고 뭐 낸드가 힘드니까 이제 뭐 디램 쪽에서 오히려 또 수혜가 나올 수 있다고도 있고 별의별 해석이 많죠. 근데 결론적으로 업황이 안 좋은 거 알겠고 지금 뭐 디램이든 낸드든 현물 가격의 기준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그 고정거래처 가격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기업 간의 계약이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감당 안 될 정도로 컨센서스 하향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7조 7천억까지 순이익 부분이 하향이 됐죠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 보니까 연간의 기준이고 올해 연간까지 지금 올해치죠. 그리고 내년치의 기준에서는 조금 더 하향이 돼서 뭐 4조 7천억까지 깨버렸네요. 근데 이 전망치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10월달 바닥 찍을 이때 기준에서도 실적 전망치를 어마어마하게 하향을 시켰었어요 사실. 근데 결론적으로 과도하게 실적 전망치를 하회시키고 그 다음에 지수도 주가 돌려줬잖아요. 이때 전망치를 상회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질문 주신 내용이 얘가 어떻게 반등이 나오죠? 시장에서 너무 안 좋다는데 잘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뭐냐면 뭐 LG노텍으로 갈 필요도 없이 이럴 때 아니 얘 코로나19 때 하이닉스 코로나19 때 안 빠졌어요? 빠졌잖아요. 그때 빠질 때 뭐라 그랬어? 코로나19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업종이 반도체뿐이 없어요. 시장지수 2200포인트가 사상 최대치였던 이 지수를 견인한 게 IT가 견인한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면서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는 안 밀렸단 말이야. 삼성전자도. 근데 시장만 뭐 무너져 내리다가 이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잘 안 보이시나? 네, 어찌됐건 귀찮으니까 주봉으로 안 보고 이걸로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시면은요, 잘 보셔야 돼.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가 사상 최대치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지수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게 누구예요? IT란 말이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서. 그죠? 그리고 시장이 다시 앞전의 사상 최대치를 깨고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IT는 그렇게 조정을 안 받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020년도에 시장 고점 못 넘겼죠. 2500, 2600 고점 못 넘겼잖아. 얘네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요. 2020년 1월에.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또 반도체주들 다. 그런 엄청난 실적 더불어서 강한 이런 종목도 코로나19 때 이렇게 무너질 때, 이때 무너질 때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농담 하나 못되고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가 나와. 지금의 기준에서 종목군들이 왜 밀려요? 여러분들은 자꾸 지수를 따로 보고 종목 따로 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거시경제부터 다 보시는 거예요. 응? 경기가 안 좋다며. 그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둔화될 거고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인지 기업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야. 현대차 그래서 우기는 기준이 걔는 기업 실적이 안 좋다라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현대차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걔가 계속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고 걔도 무너져 내리든가. 아니면 현대차가 실적을 내주는 것처럼. 현대차도 대표적으로 소비잖아요. 소비. 나머지 쪽도 과도한 우려감을 벗어내고 돌릴 수 있다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 당시에도 야 코로나19 때문에 야 이거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야 조만간에 좀비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어. 야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바이러스 대란 이거 다 죽을 수도 있어. 거기다 음모론까지. 그 공포감에 세계 경제 전망치 다 하향시켰고 항만 폐쇄하는 것도 나오고 난리가 났죠. 아니 그러니 뭐 천하의 하이닉스가 무슨 뭐 삼성전자가 안 깨지냐고 하루에 9%씩 깨졌어요. 그럼 9% 깨질 때 하이닉스는 끝내줘요. 실적 끝내줄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을 거야. 이러고 깨졌을까? 지금처럼 똑같이 완전히 실적 개판됩니다. 얘 끝났습니다. 근데 얘만 끝났냐고. 지금도 똑같아. 반도체만 끝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에 반도체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가장 가파르게 돌리고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다시금 고점을 넘긴 게 누가 넘겨요? 얘가 넘겼지. 삼성전자하고. 얘네가 넘겼잖아요. 시장 고점을. 2200포인트 사상 최대치 시장 고점을 2007년도에 형성했던 그 고점을 2011년도에 넘길 때에는 차화정. 무슨 윤정두가 무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무조건 좋아할까 봐 그러지 않아요. 이 고점을 넘길 때에는 얘는 고점을 못 넘겼어요. 누가 넘깁니까? 차화정이 넘겼겠지. 삼성전자가 시장 900에서 2200, 150% 오를 때 삼성전자 시장 수익률뿐이 안 나왔고 2003년, 2004년부터 폭등 랠리 나올 때 2003년부터 폭등 랠리 나올 때 시장을 견인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아니었고 왜? 환율이 900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900원을. 지금 1,400원이 아니라 900원을. 근데 수출주가 어떻게 가? 무슨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1등이고 3등이었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기준은 2015년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뒤바꾼 거는 IT입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가 엑선모빌이었어요. 전통에너지, 특히 공화당 정부 때. 근데 애플이 공화당 정부 때 1위 차지하고 지금까지 1위입니다. 아람코한테 안 밀려요. 지금 2200포인트 이 고점을 넘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20년도 1월 2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요. 시장은 그때 코로나19 직전이니까 이 정도. 얘네 빼고는 그렇게 실적이 나온 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 고점도 넘겨준 게 이 2600포인트 수준의 고점을 넘겨준 게 역시나 IT. 고점 대비 많이 밀려있으니까 IT가 끝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하지만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 왜 돌리느냐의 기준은 하향되고 있는 실적보다도 너무너무 펀더멘털이 저평가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너무너무 주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하향된 실적 전망치보다. 그러니까 PER이 10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 세계 시장 가면 20배야. 최소 16배에서 25배 막 이래요. 미국의 IT 주들이 우리는 분당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유일한 그 지정 확정 리스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잘못 쏘면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지. 응? 또 두 번째 기준은요. 지금 하이닉스의 우리나라의 평균 PER이 사실상 12배 수준이에요. 12배인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종목 다 어떤 업종 다 합쳐서 12배인 거지. 실적이 아무리 하향돼 있어도 우리나라 영업이익의 6%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다. 실적 대비. 거기에 PBR. 그러니까 지금 2017년 이후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밴드 하단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적이 없어요. 거의. 예? PBR은 아예 1배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죠. 사실상은. 지금 요 당시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요. 2016년도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5천억 미만을 예상했어요. 2분기에 5천억 미만. 그게 다행스럽게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이때 3조. 그리고 자산가치가 이때 얼마였었냐면 21조 수준. 그리고 시가총액이 18조 6천억. 18조 6천억 대비 21조 수준. 20조? 21조? 그 PBR이 더 낮게 형성이 됐죠. 1배 미만. 근데 이때는 실적이 계속 분기 실적이 하향될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실적 개선, 그 다음에 실적 일시적으로 눌려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 개선, 다시 이제 실적이 하향됐는데 실적 대비 주가 너무 많이 밀려 있다. 그 기준점의 하나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당시 한 3조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을 때 고가가 여기였다고 치면 지금 4조 7천억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만 원이라고 치고 6만 원에 3조 4조 7천억이면 1조 7천억을 더 내는 건데 그러면 50% 이상이죠. 6만 원 50% 있으면 최소 9만 원이네. 그죠? 최소 9만 원이에요. 최소 9만 원인데 지금은 주가 조정 과정 속에서 실적 전망치를 미친 듯이 하향시키는 거고
지난해 10월에도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돌렸잖아요. 실적 전망치를. 실적 전망치를 높였어요. 다시 높였다고. 어? 악수고 난리 났었어. 디램 가격이 이제 폭락한다고 작년 연말에.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때 자산 가치가 얼마였다 그랬어요? 이때 18조 6천억 할 때 자산 얼마라 그랬어요? 20조인가 21조 했다니까? 어?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자산 가치가 60조를 넘지. PBR이 지금 1배 미만이잖아요. 최소 65조 이상이지. 와,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는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돈 그렇게 허벌나게 벌어놓고 배당 별로 안 하잖아. 솔직히 지들만 그냥 입 배 터지는 거지 그냥. 어? 우리나라가 배당이 짜요. 주주하는 정책이 짜다고. 왜? 선진 시장이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 벌은 돈 20조 8천억씩 막 이렇게 벌었단 말이에요. 2년 동안에 순이익이. 그거 이제 유보금으로 굉장히 많이 남겨진 거죠. 또 시설 투자했으면 그것도 뭐 자산 가치로 남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당시에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 대비 충분히 저평가 이상으로 평가될 만큼의 흐름이 되고 자산 가치 자체가 20조 수준에서 지금 뭐 60조를 넘기는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망이 안 좋아요. 주가에 반영됐냐? 반영되고도 너무 많이 되고도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5조였네요. 응? 그리고 4조 7천억이었네 순이익이. 2020년.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 이후에 가장 최하단부에 내려와 있잖아요. 코로나19 겪었을 때 뭐 그리고 돌린 그 정도 수준. 근데 이 당시 대비해서도 자산 가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올라와 있지. 그래서 이게 스타트가 돼서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월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말이어서 월말 효과가 있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월말의 기준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월말 또 분기말이죠. 또 반기, 연말 이 기준에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수급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비이성적으로 움직였어요. 왜? 우리나라는 뭐 선진 시장이 아니야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뭐 펀드 매니저들이 막 장난을 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계절은 금융당국이 굉장히 강하게 그런 부분은 비이성적인 흐름, 불법 성향이 있다 그러면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월말이고 분기말이고 반기말이고 연말이라고 해서 비이성적으로 매수매도 못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중이 조금 적은 쪽은 정리를 하고 비중이 좀 실려 있는 쪽에 막말로 지금 시장 붕괴돼서 무지하게 밀렸잖아요. 하이닉스 기관들 무지하게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외국인은 안 갖고 있겠어요? 외국인 지분이 49.75인데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분기말인데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비이성적으로 올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혼자 어떻게 움직여. 다만 100원이라도 얘가 위에 있으면 평가가 긍정적이겠죠. 그런 부분에 영향력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사실상은 뭐 그렇게 아주 큰 내용이 되진 않고요. 그 정도 자금 가지고 예전처럼 비이성적인 그 종가 흐름이나 장중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니고 과도하다. 많이 과도하다. 그리고 어제 기술주들 조정 중에서 대표적인 디램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테슬라 6%, 애플 4%대 하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1%대 하락으로 좀 방어가 됐어요. 그래서인지 일단은 방어를 해준 겁니다.